년도에 91, 2년 통영에서 지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전엔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심판도 나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4기생, 저는 강의를 수강할 때 24라는 숫자가 더 좋아서 들었거든요. 제가 좋은 일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24번 할 때가 있었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24라는 수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1이라는 숫자보다는 2가 좋고 3이라는 숫자보다는 4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24를 좋아하는데 24기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아주 괜히 좀 좋은 기분입니다. 오늘 여수의 옥포대첩 기념사업회 여러 회장님과 부회장님 여러 간부님들 24일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저는 참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부탁드릴 거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수신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자꾸 그것 가지고 비교하려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수십 년간 이 일을 하는데요. 전부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랄이 이 나라의 인물 중에서 이수신을 가장 존경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존경하는 인물에 관해서 1분만 얘기를 좀 해달라 하면 전부 이 벙어리. 그럼 무슨 존경합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들을 무릎에 앉히고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나서 400여 년 전에 우리 이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덕에 우리가 지금 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다.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북선 가지고 뭐 일본 놈들을 무찔렀고 뭐 그것도 없고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수신을 어떻게 접하느냐 하면은 동상을 보고 알고 영화를 보고 알고 그 다음 무슨 기념관 같은 데서 가서 알고 그런 유형물 뒤에는요 상업적인 의도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창원전에서 어느 시에서는 100m짜리 이수신 동상을 세운다. 왜 세워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그 정당성에 관해서 얘기 그렇게 못합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광화문 내거리에도 세종과 이순신의 동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들어가면 공간 계단 옆에요. 역시 흰 동상으로 이순신과 세종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순신과 세종은 그만큼 가깝게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거제하고 이수신과의 거제 지도자들인 여러분과 이수신과 제가 하는 분야에서 인연을 맺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고 하니까 이수신도 알고 거제하고 이수신 관계도 아시고 그래서 아주 이수신을 오늘 한번 새롭게 한번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거제의 역사, 임진전쟁,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요새 뭐 임진전쟁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는 옥포대첩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옥포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말씀드리고 옥포대첩에서 배우는 이순신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제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거제의 역사, 이건 뭐 임진왜란의 첫 승리의 장소, 7천년 저거는 이거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포로수용소, 조선업의 선도도시. 이게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건데 이게 관련해서요. 여러분 거제시가 옛날 삼국시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읽은 역사 소설에 거제시가요 이름이 거로현이었답니다. 삼국시대 때. 거로. 그런데 그때 거로현의 현령이 누구냐 하면은 신라시대 때 진골인 어느 분이었다. 지금 한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좀 애매한데 정리를 한다고 해도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현령 아래에 아들 장남이 아주 연글이 있었답니다. 이름이 알천이 알천. 김춘추 무열왕의 아버지가 김용춘이라고 합니다. 많은 설은 있지만 정론이 그렇습니다. 김용춘이가 인재를 구하러 자기 아들 김춘추를 도와줄 인재를 구하고 전국을 다니다가 그제 거로현에서 알천을 데리고 가서 알천은 김유신보다도 몇 년 앞에 신라의 요새로 치면 수사입니까? 그런 걸 하면서 신라 통일 신라의 기반을 이루는 그런 용입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알천은 여러분 경주 혹시 가면은 알천이라는 보셨죠 혹시? 네. 그 알천이 그겁니다. 그분이 여기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가 우리 그제의 역사라 하면은 좋은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제가 낳은 인물입니다. 아까 신라를 건국하는 핵심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알천이 그제 출신이다. 이러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 하는 것도 관련해서 보면 이수신 일기에 보면은 그제로 배를 만들어 보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일기에 보면. 그때부터 아마 이 조선에 대해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자 이제는 그래도 오늘 이 얘기는 임진전쟁과 거제. 임진전쟁은 7년간 걸칩니다. 1592년 4월 13일에 일본 외적선 수백 척이 600척 내지 800척이 부산 앞바다 우암항 앞에 우암포 앞에 3개의 그룹으로 진을 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음력 4월 14일. 그러면 4월 14일 날 부산 진성이 무너지고 4월 15일 날 동래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죠. 육지로는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됩니다. 뛰어서 천리길을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었는데 그 보병이 하루에 행군 속도가 얼마겠습니까? 20km가 넘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 도대체 군대가 있었습니까? 육군은 군대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 앞바다에 막강한 병력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경상도를 지키는 자수사, 자병사, 우수사, 우병사 다 도망가다시피 둘은 확실히 도망갔고 둘은 도망가는 거나 마찬가지 행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가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전략은 남해를 거쳐서 서해를 통해서 군수물자를 보급하고 모든 병력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공격하고 육지를 점령하고 이래서 수륙 병진 전략이라 합니다. 이것으로 조선을 먹고 명나라까지 먹을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나라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대륙의 꿈을 이 사람들은 못 버립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근세에 와서 우리나라도 먹고 많이 먹었잖아요. 먹으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대륙 진출의 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이웃 나라로서 사이좋게 지내야도 되지만 항상 또 경계해야 될 나라가 저 나라. 그런데 그 이제 수륙 병지도를 하려면 남해를 거쳐서 서해를 올라가야 되는데 남해를 거쳐가면 거제를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들이 들어올 때요, 대마도에 일단 다 집결합니다. 대마도에 집결해서 대마도 대포항을 보통 출발해서 거제 앞으로 해서 가덕 옆으로 해서 영도하고 지금 영도다리로에 있는 거겠지. 그 길 통해서 들어가서 우암동, 무암부도 앞에 거기서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 거제를 거쳐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거제를 거치지 않으면 저 서해로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는 7년 전쟁 중에서 전쟁 첫 해에 우리가 제해권을 확정적으로 장악하는 4전투가 있습니다. 전쟁 첫 해 임진년 1592년에 제1차 해전이 옥포해전, 그 다음에 당포해전, 그 다음에 한산해전, 그 다음에 부산해전. 이게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9월 1일에 끝이 납니다. 5월 4일에 이수신이 여수 앞바다를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9월 1일에 부산에서 대첩을 거두고 부산을 떠나는 날입니다. 이 4개월간 이수신은 4번 나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은 3번, 4번, 2번, 몇 번 이렇게 싸웁니다. 한 번 나와가지고 이제 제1차 옥포 해전에서는 옥포, 하포, 적진포 그렇게 3번을 싸우고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올 때는 또 한 달 후에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율포가 여기 저 7번 율포가 거제에 있습니다. 요새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율포. 지금도 있습니다. 율포 있어요? 네. 해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제는요 옥포 대첩할 때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2차 당포해전의 4번째 전투지가 율포입니다. 그런데 율포는 뭐 큰 당포해전 속의 하나의 마지막 조그마한 전투고 옥포해전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투가 벌어진 곳은 옥포, 율포 이 두 군데가 임진년 7년 전쟁에서 전적지다. 우리 거제에서는. 그리고 전적지는 아니지만은 가배량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원균이가 경상 우수사로서 여기에 수사로서 있습니다. 이 가배량이 그 후에는 통제영도 잠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제영이라는 거는요, 이수신 죽고 나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통제사라는 직책이 그 뭡니까? 주직이 아니었어요. 부직이었습니다. 전라자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예요. 그리고 본직은 전라자수사예요. 그리고 계급도 정삼품입니다. 통제사는 원래 그 후에 10년 후에는 종이품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벼슬을 이렇게 합니다. 통제사, 삼도수군 통제사 겸 경상 우수사. 이럴 때는 이제 통제영도 제대로 관청정식을 갖추죠. 통영지검의 그 세령관 그쪽 위치에. 근데 이수신은 뭐 세령관에 가보지도 않았고 이수신 죽고 나서 10년 후에 다 이 가배량이 잠시 경상 우수사가 통제사를 5대인가 6대 때인데 지금 기억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통제사를 겸하니까 이 가배량이 저절로 경상우수용 겸 통제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통제형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앞에 그거는 주직이죠. 그리고 경상우수형인데 이 원균은 여기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부산의 그 수영이라는 곳이 그게 자수영인 얘기인데 그게 박홍이라는 수사가 일본의 배가 새까맣게 부산 앞바다를 덮으니까 놀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는데 이유는 잘 붙입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빨리 서울로 가서 한양으로 가서 왕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고 도망가.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의 그 수영들에는요 몇백 명의 그 노비들이 메소드로 외적과 대항해서 싸운 그 흔적이 있답니다. 뭐 싸워야 될 군사가 도망가 버리니까. 지금도 성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도 가배량도 아마 성터가 좀 있을 겁니다. 있는데 별로 우리가 기분 좋은 성터는 아니죠. 예, 원균이가 여기서 원균이가 이제 박홍이가 도망갔다 하니까 경상도 그 뭐 자기도 겁나잖아요. 도망갈 배는 다 원래 저 경상우수영은요 이순신이 있는 전라 자수영보다는 한 배 반 병력이 더 많았어요. 경국대전에 따르면은 약 2배 가까이 배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균이는 그러니까 아마도 36척 이상의 배는 있었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배 한 척이라는 것은 판옥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판옥전함은요 길이가 30m, 폭이 18m 되고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포를 전부 장착해놓은 아주 큰 배입니다. 100수십 명이 타는 배예요. 큰 배죠. 그 배가 36척 정도는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이 다 없애버리고 불을 태웠는지 어째서 없애버리고 서너 척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 이영남, 이운용이라는 이 두 부하 장수들한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우리가 한번 서로 싸워보고 가야지. 그냥 갔다가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말 보고 그런 맞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럼 어쩌냐 배는 다 없애버렸고 그래서 야 이순신한테 가서 구원을 요청해봐. 그래서 이울용이는 내 이순신한테 가서 배달 좀 도와달라고 한다. 이순신은 전라 자수군 영역이 있고 경상 영역이 있는데 내가 왕명이 오지 않으면은 나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 이러거든요. 그 말 맞잖아요. 지금도 군대가 미수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의 징비록에 보면 그래요. 이울룡이가 가서 3번이나 가서 태자를 맞고 오니까 원균은 눈물을 흘렸다. 배 부수고 도망가려 할 때는 언제고. 그래 하여튼 그래서 완전히 도망도 못 가고 어정쩡하게 가배량은 떠나서 사천 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배는 그러니까 서너 척밖에 없죠. 아마 4척이었던 것 같아요. 임진 전쟁과 이 거제와의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옥포 대첩으로 들어갑니다. 옥포 대첩의 처음에는 준비입니다. 모든 전쟁에서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위기를 당하면 전쟁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기가 닥치면은 예측한 위기가 닥치면은 알았다 하고 움직이겠죠. 예측 못한 위기가 닥치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해요. 당황하면은 도망가게 마련입니다. 여수에서 이순신은 전쟁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1년 6개월. 그러니까 1591년 2월 달에 전라 자수사로 부임을, 여수에 부임을 하거든요. 이 양반은 1년 2개월 동안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느 분도 안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1년 2개월 전에 부임할 당시에 국가 상황이 어땠냐면은 거의 2년 전에요.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을 둘러가지고 1년 반 만에 옵니다. 와가지고 내나 이수신이 부임하는 그달 서울에 도착해서 정사는 황윤길은 틀림없이 옵니다. 전쟁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부사 김성일은 그거 못 옵니다. 그 눈이 똑지새끼 거쳐서 무슨 지가 제주로 옵니까? 못 옵니다. 아니 정사 부사 의견이 달라요. 정사는 동인이고 부사는 서인이에요. 동인 서인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 이 현장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못 본 신하들이 누구를 말을 따릅니까? 여기 말도 맞다, 저 말도 맞다. 그럴 때 결단을 내려야 될 최고 지도자는 누군가요? 선조죠. 선조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전쟁은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난다면은 이 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이 오겠냐? 비난 간다고 뭐.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왕명으로 정리를 합니다. 전쟁은 나지 않는다. 그게 1591년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이수신이 부임하는 그달입니다. 이수신은 그달 부임을 합니다. 그럼 이수신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되겠죠. 안 나는 거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일부에서는 성사기를 하고 있다가 전부 중단시킵니다. 이수신은 합니다. 명령을 위반합니다. 이수신이 일생에 여러 차례 명령을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일종의 명령 위반이죠. 왕명의 위반. 이수신은 준비합니다.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수신은 생각을 한다고. 굉장히 두려워요, 이 사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조선 백성들의 목숨이 잃는 것이 두렵고, 국토가 유린되는 것이 두렵고, 주권이 훼손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에요,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관심이 없는데 나는 사랑 처음 말해봤어요. 두 번째는 관심에서 걱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걱정을 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했다? 그런 말씀은 말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걱정까지만 해도 제법 사랑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헌신입니다. 걱정을 같이 풀어내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이건 이수신에게서 보는 건데, 사랑을 헌신하고 나서 헌신했다는 생각을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수신의 사랑입니다. 이 이수신은 조선의 백성을 사랑했어요. 물론 조선 백성 중에는 자기 아내, 자기 가족, 어머니 다 한결같이 사랑했어요. 이 사람의 성품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제일 크게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두렵잖아요. 나라가 곧 이렇게 절단이 날 것 같은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자기는 어찌합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장수인데 자기는 절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여수 자수영을요, 완전히 요시화하고 만듭니다. 종고산에는 봉화대를 설치하고 앞에 성옆은 전부 해자를 파서 방시설을 만들고, 여수 앞바다에는 철새를 놔가지고 적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요. 철새.
쇠건에다가 돌을 이어가지고 완전히 요샤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정신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어떤 정신교육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못하다. 낫다. 그 다음에 정신교육의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서 죽기로서 우리가 싸우면은 우리가 아무리 전력이 약해도 만만하게 안 진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굉장한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거북선입니다. 왜 저건 총을 쏘죠? 우리는 활을 쏘죠. 예, 근데 100m에서 서로 맞붙었는데 저기는 총을 쏘고 우리는 활을 쏜단 말이에요. 일본은요 이미 50년 동안에 국내전을 총으로 쐈어요. 그 내전을 풍신수길이가 통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 풍신수길이가 통일했기 때문에 일본에는 이미 이 총이 대량 생산되었고 전쟁의 주력 무기로 다 쓰여졌어요. 이 사람들이 총으로 무장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활이에요. 그러면 100m에서 활은요 쏘고 나서 또 장전해서 훨씬 늦을 뿐만 아니라 파괴력도 총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래 붙으면은 화살은 7, 80m 가서 떨어질 것이고 설사 100m 간다 해도 살상력은 없단 말이에요. 총은 100m, 150m 그대로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수신? 이수신의 정부에 하면 저건 완전히 총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찌할 거냐? 이야, 이 고민이 딱 들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뭐 대비도 없이 싸운다면 우리는 다 죽죠. 이 고민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걱정이 시작돼요. 걱정이 시작되면 의사는 어쩐다고요? 마지막에 뭔가 마음을 바쳐서 그 걱정을 해결해내야 됩니다. 안 하고 나면은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 총알을 막아내면서 돌진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판옥선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씌우면은 총알이 못 뚫도록 중간중간 부분에 철판을 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기 뛰어들어오면 쇠칩을 꼽아요. 그럼 깜깜한데 옆으로 앞으로 구멍을 다 뚫어서 거기서 포를 쏘게 활을 쏘게 만들면 안 되냐. 이 구상은 그겁니다. 거기에 그 구상에다가 선박 기술자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무게를 덮고 어떤 철판을 깔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노를 지을 때는 밑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또 선박 기술자들이 수신이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수는 나대영이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또 도목수 누구도 도움을 받고 이래서 이수신이 아이디어와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합해서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북선 선체를 만들어낸 게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약 3개월 전이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더 세부적인 것으로 해서 거북선에서 총을 쏘아서 포를 쏘아서 포가 반발력을 견디면서 목표물에 명중하는 시간 성공적으로 건조하는 날이 1592년 4월 12일입니다. 전쟁 하루 전날이에요. 이수신은 그렇게 준비합니다. 전쟁은 1년 2개월 동안 계속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끝나니까 거북선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날 외적이 들어왔거든요. 외적이 들어오는데 새까맣게 바다를 얻고 수백 척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원균이가 이수신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전쟁 나고 하루 만인가 뒤에 아마도 세견선이 오는 것 같다. 세견선이라는 것은 무역선입니다. 그때 전쟁 나기 전에도 일본하고 우리가 무역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전쟁 전에 잠시 중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견선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균은 세견선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정보가 그만큼 걸려. 그래 이수신은 그 얘기를 말해서 신선생이 아니라 예적이 들어봤다. 바로 이수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잖아요. 어느 누구도 준비 안 했습니다. 이수신만 준비했거든요. 이수신은 이제 올 것이 왔다죠. 뭐 좋아할 건 아니지만은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 준비한 건 있으니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전쟁이 일어난 날 이후에 5월 4일 여기를 여수를 출발해서 이제 옥포를 향해서 옵니다. 그것은 이수신이 어떤 적을 발견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경상바다로 나가서 침략해 들어오는 적을 깨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전쟁 나고 나서 출발할 때까지 18일간 특별한 준비가 또 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제일 준비가 큰 게 두려움을 극복시킵니다. 여러분 전라자수영에 있는 군사가요 24척의 배 같으면은 한 3,000명쯤 됩니다. 보통 배 한 척에 100명 내지 150명이 탄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00명은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 3,000명의 이 전라자수군 병력이요 얼마나 두려움에 차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육군이 20일 만에 한양에 함락됐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왕은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왕 따라서. 아, 이건 따로. 그 다음에 경상도가 제일 먼저 싸워야 되겠죠. 또 도망가 버렸어요. 육군사령관, 수군사령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가서 경상바다로까지 가서 싸워야 되느냐.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수신 부하들 중에서도 장수들 중에서 지키자. 우리가 이 지금 자수형을 요새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오도록 해서 깨지. 우리가 왜 하루 이틀 노를 저어서 경상바다로 가서 물길도 모르는 거기 가서 싸워야 되느냐. 그런 말이 나오겠죠. 틀림없이. 이 두려움을요 이수신이 잠재우는 것이 이수신의 리더십의 겁니다. 어떻게 잠을 재우느냐. 이수신이 부하 다루는 법은요 부하와 내가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소통됩니다. 하나로. 부하하고 내하고 어떻게 소통돼요? 아까 말했죠. 나를 위해서 급할 때 우리가 죽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계속 공유합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정신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요 그냥 두려움에 떨어져서 못 갑니다. 이수신은 1년 2개월간 부단히 그걸 했기 때문에 군사들을 야 우리 거북선까지 만들어냈지 않느냐. 저기 총을 쏘더라도 전라사수군도 똑같습니다. 야 저놈들 총 쏜단다. 우리는 겪어보지도 못한 무기를 가지고 온단다. 얼마나 떨렸습니까. 안심을 시키면서 위로를 하면서 애국심을 부추기면서 이수신을 두려움을 극복시키게 합니다. 이수신은 모든 전투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시키게 만드는데 이 사람의 리더십의 핵심이 있습니다. 명랑해전 같은 거는요 원균이 다 말아먹은 거를 12척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12척을 가지고 원균을 대패시킨 그 배를 다 깨버립니다. 그 12척 도망병은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불과 한 달 사이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수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또 같은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부하들이 이수신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전쟁을 치면은 우리는 개죽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신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수신 밑으로 모이지요. 사람이. 신뢰한다. 믿기 때문에 그것은 이수신 간에 소통돼서 소통이라는 게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 건네는 게 소통입니다. 물길, 탐망, 적정
국정조사 이거는 뭐 이수신 주특기입니다. 이 사람은 저 한산도에 살 때도요 부산에 헌혜엄만이라는 간첩을 보내놓고 그 정보를 계속합니다. 정보를 받으면은 또 정보에 대한 값을 줍니다. 이 사람은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압니다. 외적의 뭐 인물을 잡았다 신문해서 정보를 캐냅니다. 철저히 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올 때 이수신은 외적이 들어왔다는데 원규는 세견선이 왔다 무격선이 왔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4월 30일 날 출발하기로 합니다. 이 오픈 쪽으로. 그런데 5월 4일 날 출발을 하거든요. 4일간 늦습니다. 늦는 이유는요. 그때는 전라 우수사가 이 업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지금 해남이 있습니다. 해남. 거기에 25척의 배를 가진 이수신 전라 자수영 우수영 비슷합니다. 병력 규모가.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같이 합쳐서 50척이 경상바다로 가기로 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좀 더 기다려봐야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군사들이 두려워하니까요. 우리 이수신은 24척이는 오는데요. 24척 가지고 일본은 적어도 500척 이상이라는 건 군사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24척 가지고 500척. 어떤 일본 외병을 만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500척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어느 적을 만날지는 모르고 지금 하여튼 적을 치러 온단 말이에요. 이역기가 아직 안 왔다. 그 다음에 기호거라는 것은 남해 현령인데요. 이 사람도 그 경상 우수사 관내 아닙니까? 저거 원규의 본을 봐가지고 없애버리고 갔어. 이수신 부대가 여수에서 그 남해 그 밑에 뭡니까? 그까지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인데 거기 가서 거기서 만나서 뭘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갔다 온 어느 장교가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수신이 처음부터 브레이크에 걸리는데 전부 이렇게 도망갈 줄은 사실 이수신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득이 또 이 두 사유 때문에 나흘을 쳐서 5월 4일 날 출전합니다. 5월 4일은 묘하게도 이수신 어머니 생신입니다. 이수신에 있어서 어머니는 하늘이었어요. 이수신도 일기에 보면은 어머니를 표시를 하기를 천지라고 합니다. 천, 하늘 천자 쓰고 그렇다 할 지자를 씁니다. 천지. 이수신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천지입니다. 뭐 이수신하고 어머니에 관한 얘기만 너무너무 재미있고 하는데 막 그건 그렇고 그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생신에 첫 출전하는 심정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뭔가 좀 또 다른 뭐가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가기 직전에 또 부하들이 흔들리니까 진해루라는 것은 지금이 진난관 아닙니다. 진난관은 객사고요. 진해루라는 것은 정문 옆에 있는 어떤 막루. 여러분 남한산성에 혹시 가봤습니까? 남한산성에 가면 수어장대라고 하는 정문이 있습니다. 수어장대 가면은 제고 한 10여 평 되는 방이 아니습니까? 그게 또 진남로 옆에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장수들 모아놓고 출전하는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결론은 이수신은 내려놨어요. 내려놨지만 어느 부하를 불러서 너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너는 이런 얘기를 하라고 다 미리 일러놓고 부하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으고 나서는 선언을 하죠. 이제부터 이 일을 하는 놈은 목을 베겠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수신은 소통합니다. 이것도 이수신만이 할 수 있는. 그때 조선에요. 장수들, 그 육군 장수는 이일 장군, 신립 장군 이런 사람들은 출전할 때요. 또 한두 명 목을 뺍니다. 위험을 과시한다고 이러는데 이수신은 그런 건 못해요. 그런데 이수신도 처음 출전하는 그 전날 황옥천을 목을 뺍니다. 황옥천이가 선언을 하고 나서도 도망을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를 잡아서 목을 효술을 합니다. 이것은
이순신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대를 위해서 손을 희생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이순신의 내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정 장계는 마지막으로 선조한테 올리는 장계가 아주 명무입니다. 내가 나라의 원수를 10,000,000일이나 막 갖고자 한다. 저 앞에 이야기 다 해놔놓고 저 흉악한 무리들을 매서 모조리 무질러 나라의 원수를 막 어느 게 참 감독님 싫으시면 10분 쉬었다죠. 뭐 하죠 뭐. 지금 심은 내가 다 잡아보는데. 아, 네.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 뭐 얘기 들으니까 별로 안 지었죠. 그래서 출정 장계가 그래 출정 장계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게 또 이순신의 우리가 내면을 알아보는데 원수를 다 갚겠다 말이죠. 하나 놓고 마지막은 이기고 지는 것은 신이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건 나 모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적을 무찌르겠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난 모릅니다. 이게 이순신의 정성입니다. 이순신은요 일을 할 때마다 일심전력합니다. 일심전력. 일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일심입니다. 이쪽 지역에 있거나 저쪽 지역에 있거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성입니다. 그래서 정성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일이 있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이 있을 때는 일심전력해서 목숨을 거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는 내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성스러운 겁니다. 이 정성에 대한 보답은 하늘이 하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요. 진인사 대천 똑같은 말입니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정성을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하늘이 알았어요. 결과는 하늘이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말이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심이 안 보입니다. 장수가 출전할 때 내가 이번에 이기면은 계급이 하나 오를 것이고 지면 저력이 자천될 것인데 생각하면은 일심전력이 안 됩니다. 사심이 들어갑니다. 이순신의 정성을 배울 때는 단계별로 일심전력을 위한 준비와 일심전력하고 난 사람은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제 옥포대첩 5월 4일 출전합니다. 뭐 이거 고제를 올리는 것은 뭐 그때의 풍습입니다. 장수들이 나갈 때 고제를 올린다고. 판옥선은 24척입니다. 적을 찾아서 갑니다. 적을 찾아서 가는지 옥포해첩 처음 적을 찾아서 갑니다. 당포해전 적을 찾아서 갑니다. 한산해전 적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한산해전은 뭐냐면 뭐 우리하고는 그제서는 직접적인 아니지만은 이제 옥포 당포로 해가지고 이순신이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 외적 두목 3명이 와기사카 후키 가토라는 이 3사람이 회의를 해요. 이순신을 죽이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순신을 죽이기 위해서 한 여수를 공격한 이순신이 그 정보를 알았죠. 내가 여수에 기다리고 안 있는다. 나와가지고 한산도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오는 적을 쳐버린 것이 와기사카를 친 것이 한산해전이고 뒤에 따라오는 가토 국기를 안고 올 것이 또 쳐버리고 완전히 켜울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한산해전이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적을 쳐버리는 것이 한산해전. 부산해전은 뭐냐 하면 이순신이 한산해전에서 딱 이기고 나니까
이야 이제는 전신을 확 바꿔보자 말이야. 저게 본진을 깨버리자. 저거 본진을 깨는 것은 마지막 전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 본진을 깨고 와서 저거 벌벌 떨게 해놓고 왔습니다. 이게 이수신의 얘기입니다. 꼼짝 못하게 내가 항복 받고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수신이 부산 대첩을 그래서 그래 하여튼 적을 찾아서 가는 게 어떤 적이 올지는 모르고 찾아서 갑니다. 고성 소비포 앞바다서 4일 첫방 5월 5일 당포에 도착했으나 원규는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오죠. 6일 아침에 판옥선 세 척을 끌고 온다. 그때 원균을 아주 이수신은요 제 생각에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이 나가기 전에는요 원균하고 이런 도망간 장수들 때문에 나라 지금 꼴이 이렇다 하는 걸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뭐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지금은 대의 안에서 원균의 병력도 필요한 거예요. 니는 나가라 이래 합니다. 5월 6일 연합함대는 송미포 다대기를 일박하고 7일 부조라 지세포 장생포를 돌아 옥포망로 나가. 여러분 위치는 하나에 아시겠죠? 드디어 5월 7일 양력으로 6월 16일입니다. 양력 6월 16일 날 여러분 뭐 기념식 같은 거 합니까? 아시고 옥포 성첩이 일어나는데요. 외적선은 50여 척의 외적선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도도 다가도라의 보아들인데요. 이 50여 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배들은요 4월 27일 날 부산에 도착해요. 그래가지고 간포, 사하, 다대포, 장림, 김해를 거쳐가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옵니다 지금. 그래서 5월 7일 날은 옥포에 도착해서 그 또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탕질을 하고 있는 적을 발견했다 하는 신호를 받고 신기전이라는 신호를 받고 갑니다. 그 배 이제 첫 전투가 드디어 육군은 이때까지 수십 번 싸워가지고 제가 한 번도 못 이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왕은 도망갔고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에게 첫 성을 안겨주는 이 옥포해전이 드디어 5월 7일 날 있습니다. 5월 7일 날 이제 옥포만 전투지로 들어올 때 이수신이 전령 제1승이 겁니다. 우리 배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물령망동 정중역산. 이 군사들한테 두려움을 없애기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집착해라는 겁니다. 집착해. 우리 이길 수 있어. 집착해.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투가 개시됩니다. 전투가 개시돼 가지고 뭐 이게 뭐 잘 모릅니다. 뭐 어떤 전투가 해서 우리가 완전히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그런데 그 전투가 매컨대 한 2시간 지속됐다고 칩시다. 2-3시간. 이때 이수신이 어떤 전술로서 어떻게 싸웠느냐 하는 것은 이수신이 그 장제문 선조한테 보낸 보고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수신 장제문에 직접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심분발 함진사력입니다. 이게 옥포해전에서 이수신이 이긴 정신적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낸 4월달에 낸 책 제목이었는데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무찔렀습니다. 이수신이 그렇게 보아. 그런데요, 하나가 되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군대를 누가 어찌합니까? 누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지키자 하는 목적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야 된다는 하나의 목적 안에 뭉친다. 흩어지면은 힘이 분산되죠. 어느 정도 뭉치느냐 그러면은 죽을 힘을 다 죽기까지 뭉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게 옥포해전에서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전 당포, 한산, 부산 해전에서 아주 유사한 말을 씁니다. 일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사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이 중에서도 저는 일심사력이에요. 일심사력.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옥포해전에서 처음 이 양반이 밝혔지만은 우리가 이기는 모든 전투에서 23전 어느 그 전투에나 이수신은 이 정신으로 싸웁니다. 저거는 뭐 또 다른 말이니까 뭐 여기서 본론이 빼버리고요. 웅천 땅 하포에서 5척을 불태우고 8일에 적진포에서 11척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이래서 옥포, 하포, 적진포를 합쳐서 가장 대표적인 옥포를 들면서 옥포 해전 혹은 옥포 대첩 42척을 격파하고 50척 왔는데 42척을 격파하신 게 전멸시킨 거죠. 거의. 우리는 순천에 있는 사부를 이기죠. 활 쏘는 사람을 사부라. 활 쏘는 사람 한 사람 부상당한 데 불과합니다. 이수신은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분계가 가선대부 종이품으로 승급을 합니다. 이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옥포대첩의 역사적 이의를 봅시다. 첫째는 조선은 처음으로 이겼거든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공유하게 돼요. 야, 이수신에서 이겼대. 이게요 막 퍼져나갑니다. 그럼 왕도 이수신 첫 성전을 보면 가슴대보로 막 벼슬을 올리십니까? 그런 소중한 처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제가 한번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요. 재건장하게 시를 뿌려 결국 전국적으로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포, 땅포, 한산, 부산 이 성첩의 관계를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 좀 거제에서 성리의 시가 뿌려졌어요. 여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이 나고라는 것은 당포해전입니다. 당포해전의 그 시에서 잎이 나고 줄기가 돋아요. 한산해전에서 꽃이 피었어요. 개화를 했어요. 부산해전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괜찮죠? 그렇다면 우리는 옥포 지금 한산 대첩만 굉장한 대첩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잘못입니다. 물론 한산 대첩이 아까 말했듯이 굉장한 전투는 맞지만 옥포 대첩이 없었는데 당포해전이 있습니까? 당포해전에서 안 이겼는데 한산해전이 있어요. 한산해전에서 못 이겼으면 부산해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대첩은 모두가 소중한 재건을 장악해서 우리가 승리로 만드는데 이 네 전투는 모두가 소중한 전투인데 그 중에서도 옥포해전은 제일 첫 시를 뿌리는 겁니다. 승리의 시를.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에 옥포해전에서 졌다. 그러면 조선 지금 이런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없어요. 바다가 뚫릴 법인데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포해전을 어떻게 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요. 옥포하고 한산하고 막 부산하고 저 명랑위원회끼리 서로 이게 서로 자지 자랑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뭉쳐야 돼요. 이수신의 정신을 온전히 받으려면 뭉쳐서 온전하게 이수신 정신을 펴고 나라의 옥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같이 가야지. 뭐 한산만 유명하나? 야, 부산도 유명하다. 그 지금 부산 대첩을 제가 이제 기념사표를 만들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통영에 있는 분이 그때 그래. 에이 뭐 부산 대첩 뭐 한산 대첩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굉장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다 아는 기업이 통영 출신 대단한 기업인데 막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포에 저는 그러지 마세요. 제일 먼저 성의를 거둔 사람은 좀 의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배기 위원장 보고 오포 대책 기념 사업회, 한산 대책 기념 사업회, 부산 대책 기념 사업회, 명랑 대책 기념 사업회가 연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제일 먼저 발을 띈 오포 대책 기념 사업회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하시겠다. 박수 한번 치주세요. 오포 대책에서 배우는 이순신의 리더십. 저는 원래 강의하고 다니면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주로 오포 대첩의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께 드러내 드림으로써 한 번 더 상기하고 오포 대첩의 위대함, 역사적인 위대함을 여러분한테 느껴주는 것으로서 오늘 강의 주목적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리더십은 좀 더 또 이수신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처음에 선공무사 이수신에 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선공무사의 뿌리도 사랑이라고 봅니다. 원규는 전라군이 아까 이제 오포에 전해서 전라군이 잡은 외선을요 뺏으려고 우리가 공격을 해요. 우리가. 그 이수신 일기 보면 세상에 저런 녀석이 어디 있냐 이랍니다. 다행이긴 우리 배, 우리가 뺏은 배를 경상수군 지가 가져가려고 그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상으로는 안 치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수신의 성공무사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내 것은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것은 원규는 지 것을 안 내려놨어요. 자기 공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수신이 잡은 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무사가 아닙니다. 선사후보이죠. 그야말로 내가 대의를 위해서 내 개인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성공무사인데 그 밑바탕은 역시 대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수신 사랑은 이수신이 이제 그 선조한테 보고문에 보면 피라미드를 다 싣고 가고 싶으나 싸우는 배에 실을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적거든요. 절절히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 뺏은 것을 다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기도 보면요. 오늘은 가뭄 끝에 비가 온다.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전쟁터에서 일기를 어떻게 그런 일기를 써요. 이 사람은 그게 소중해요. 내가 왜 싸우느냐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균하고 이수신은요. 어떻게 대비되느냐면 간단히 대비되면 원군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장수가 되었다면 큰 공을 세워서 가문을 빛내고 내 명예를 빛내고 이게 장수의 일생 아니냐. 이렇다면 이수신은 맞다. 그렇지만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내 것은 뒤로 돌리는 게 이수신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딱. 그 차이가 한 사람은 지금 성웅이고 한 사람은 매일 욕을 먹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러고 보면요. 원규는 보통의 장수예요. 욕 먹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장수가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근데 이수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관심, 걱정, 헌신, 무념은 설명을 드리고 정성도, 준비, 일심, 결과, 담당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는 여기서 우리가 오포 대첩에서도 이수신의 정의, 저는 이 네 가지 가치를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을 이수신의 기청적 가치라고 봅니다. 이 모든 리더십의 뿌리라고 보거든요. 사랑과 정성이 아주 기청 가치고 정의와 자력은 또 하나의 이수신의 가치다.
사랑과 정성이 결합하면 못 이루는 것이 없는데 이수신은 이루어서 성공을 눈앞에 두더라도 바른 길이 아니면 그 성공을 취하지 않고 자력, 내 힘으로 아니면 남의 힘에 의존해서는 성공을 취하지 않는다. 정의의 바탕에서 성공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이 정의에 기반되지 아니하는 성공은 언젠간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자력에 의해서 성공을 성취하지 않으면 그 성공이 남의 것이 된다는 걸 알아요. 이 깊은 이해는 이수신한테 사랑과 정성이 지극하면 반드시 성공은 이루는데 이수신의 성공법 특별한 앞에서 받쳐주는 또 두 가지는 정의와 자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저 옥포의 전에서는 정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정의는 이수신은 외적은 탐욕의 무리가 돼서 너무나 평화로운 나무라를 침범하는다. 이건 불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군사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군사입니다. 이수신은 부하들의 거랍니다. 정의로서 불의를 치면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 심정을 좀 공유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정의는 불의를 이긴다. 이 엄청난 정신전력을 정의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자력은 아까 전라 우수군 오도록 기다렸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겁니까? 오도록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나흘 동안이나 나흘 기다린다 안 오니까 출발합니다. 그래서 옥포해전에서는 이역기 군사가 없습니다. 이수신의 24척과 원균의 3척만으로서 옥포 성적을 이루거든요. 이수신은 모든 걸 이렇게 자력으로 성취합니다. 이 자력으로 한 다른 예를 하나 들면요. 이수신이 초급 장교 시절에 병조판서 김기영의 언선 중신예비가 들어와서 그게 선녀가 있는데 당신 척으로 드리라. 벽은 맞죠. 저쪽도 선녀고 척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래 이수신이 한마디로 그 중매쟁이를 돌려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벼슬에 나온 사람이 어째 건세 앞에 그렇게 또 뭐 가까이 가려고 내가 몸을 굽히겠느냐. 그런 예는 이수신 초급 장교 시절에 많이 나옵니다. 요새 이수신 얘기하는 사람 중에요. 뭐 몇 년만 하기 전에 선성부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수신의 위대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수신은 선성부전했다. 선성부전이라는 병법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먼저 이겨놓고 전쟁을 한다. 선성 부한다. 전쟁을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 그럼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겼으면 끝이지 왜 또 전쟁은 왜 하느냐고요. 그 말은 이수신은 그만큼 철저히 준비했다는 말을 아마 사실상 이긴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전쟁을 이수신이 한다 이런데 이수신의 그 준비의 철저함을 얘기하는데 좀 칭찬할 만한 말은 되지만 그건 이수신의 내면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병법의 그 선성부전을 가지고 이수신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역기 군대를 기다리는데 이역기 군대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준비가 다 안 됐죠. 이수신한테는 뭐냐? 대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갑니다.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옥포해전에서 50척이었는지 100척이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옥포에 와보니까 깨야 될 배가 50척 있었을 뿐입니다. 앞에 2차적인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똑같습니다. 적이 있다 하니까 찾아갖고 몇십 척 있다니까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대의에 입각해서 전쟁을 치는데 내 어떠한 사심도 없고 일심으로 가는 사람한테 먼저 이겨놓고 먼저 뭐 뒤가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되면 갑니다. 가서 죽게 되면 어쩌나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이수신 말 중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죽게 되면 죽는 것이지 부차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생사함도 이렇게 뚜렷합니다. 이수신이 청소년 시절에 저는 이걸 다 했다고 봐요. 이 수양을 통해서 이 사생관, 인생관 전부 정립을 한 거예요. 공직관. 이걸 정립했기 때문에 이수신이 32살에 함경도 동구비보의 근간으로 갑니다. 54살에 통제사로서 전사합니다. 이 22년간 한 번도 가는 길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32세 전에 이미 이수신은 정립했다는 겁니다. 정립이 안 됐으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수신의 그 내면을 살펴볼 때는 21세에 이수신이 결혼을 합니다. 22세부터 문학을 공부해서 28살에 한 번 시험치가 떨어지죠. 말에서 떨어지고 4년 후인 32살에 합격하거든요. 이 12년의 청소년 기간이 이수신의 수양과 정신력 확보에 굉장히 소중한 기간인데 역사가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더 못했어요. 아무 자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수신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정립해 갔을까?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고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근세 있는 자한테 좀 해서 좀 잘 되도록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이순신이요 발포에 만으로 있다가 서익이한테 당해서 파직이 당합니다. 파직당해가 백수가 되어 놀고 있을 때 30몇 살 때죠. 그때 유성룡 대감이 니 저 이율곡 대감을 만나봐라. 이율곡 대감은 요새로 치면 그때로 치면 이조 판서였어. 이거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판서다 말이에요. 같은 이수신도 덕수이시고 이율곡도 덕수이시라. 만나봐라. 내가 얘기해놨다. 그 이수신이 아니 그런 얘기 안 해도 만나보려고 해야 될 건데 내가 그 뭐 같은 덕수이시 같은 집안인데 만나보는 게 뭐 어떨까만은 내 처지가 지금 이렇고 그 사람이 이조 판서로 있는 이상 만나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안 만납니다. 인생관 확립이 안 됐으면 이런 못하죠. 요새로 치면은 뭐 서로 안테나를 동원해 가지고도 뭐 손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그런 거 많이 받습니다. 그 사회 적응이 그렇게 부족하냐? 맞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지금 대승공을 그도지 온 국민이 존경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성부전이라는 말은 이수신의 내면 세계를 설명하는데 적절치 않은 말입니다. 이수신은 이기고 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의에 입각해서 싸울 때면 싸우는 것이고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헤아리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랑스러운 옥포 대첩의 역사를 세계 만방의 자랑 이를 기념하며 그는 여수의 거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딴 데서는요 뒤를 따라서 오지 앞서서 못 나갑니다. 거제 지도자들이 먼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옥포 대첩에서 나타난 이수신 정신을 가장 먼저 이어받아 거제를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라. 역사가 없는 도시는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건지는 저 씨를 뿌린 승리의 전투가 거둔 곳이 거제입니다. 이런 역사를 왜 자랑 안 해야 됩니까? 이게 문화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화의 힘으로서 거제가 밑바탕이 돼 나가야지. 그래야 조선업도 잘 되고요. 다른 이역에서문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됩니다. 이 바탕이 이와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옥포 대첩에서 우리가 이수신을 만나서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1성첩지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실을 뿌린 이곳 옥포 거제에서 저는 이것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작은 이순신들을 양성하여 국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저는 이거 하고 다닙니다. 지금 작은 이순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사랑정성 정의자력이라고 했죠. 이 사랑정성 정의자력이 같이 회로를 이루고 있다. 이순신에게 보면은 이 같이 회로가 이순신의 가슴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어떤 전투를 맞이하거나 상황을 맞이하면 이 같이 회로가 작동이 된다고요. 예컨대 가본연에 있는 웅포해전을 보면 그는 뭐 여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큰 전투는 아닙니다. 웅포해전에서 보면은 외적선이 30여 척이 있는데 이순신만 보면 이제 더 싸우려고 안 합니다. 이제 그 후에 부산 대첩, 임진년 그 4대 대첩이 끝나고 나서는 안 싸우려고 일단 타고 육지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산으로 일단 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이 화공을 공격합니다. 배를 태운다고 해요. 화공을 공격하는데 몇 척 남았을 때 이순신이 화공 중지식입니다. 왜 중지식입니까? 다 태워버리면 공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순신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야, 그거 다 태웠다가는 그놈들 배 없으면 어쩌겠냐? 산 위로 넘어가면 민가가 있다. 우리 백성들이 있다. 화공을 공격할 때 가치회로가 딱 작동되면 사랑이 제일 먼저 탁 나와요. 이 어느 것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노량의 정 같은 거는 정의가 먼저 탁 나옵니다. 이 물러가는 외적을 놔둬도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이미 응징을 하는 거예요. 정의의 힘. 정의가 뭐라는 거 보여줘야 돼요. 이 불의의 무리들한테 노량의 전에서는 정의가 이 가치회로가 작동됨으로써 한 번도 이순신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법이 없어요. 작동함으로써 이순신은 인생에서 승리를 하고 23전 23승의 위협을 달성합니다. 이 작은 이 가치회로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좀 장착을 하자는 겁니다. 그 장착을 한 사람을 장착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저는 작은 이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이순신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어느 지도층 계층에서 일을 하실 때 그 조직은요 이기는 조직이 됩니다. 그 조직은. 그래서 옥포는 역사적으로 첫 승리의 단추를 끈 이것에서도 저는 이미 서울, 부산, 여수에서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 뭐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부족해서 나라에 법으로 좀 해달라고 이순신 재단 설치 및 그 유지해가는 법률안을 제가 만들어서 온갖 국회에서 19대 국회 때부터 하는데 이거 국회의원들이 10명씩 모여서 발의는 잘해요. 20대 국회로 지금 3분에 30여 명이 해서 3천이나 발의가 되어 있는데 발의만 해놔놓고 대표 발의자가 뭐 얼굴 한번 내면 끝이더라고. 가서 이건 이 나라 정신교육에 100년 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 아이고 옳습니다. 맞습니까? 안녕히 가시고 문 닫아놓고 맛도 이제 아프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 일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려면 작은 이순신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작은 이순신. 그래서 옥포에서 여러분들도 제1성첩지의 자부심을 가진 옥포 거제에서도 거제대학에서도 이순신 작은 이순신을 만들어내는 어떤 일을 하시면 여수는 훨씬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재미있는 도시, 살만한 도시로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까? 네. 질문 전에요. 바쁘신 와중에 오신 귀하신 분을 소개했습니다. 이 앞에 잘하십니다. 거제대학의 허정석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옥포대첩 기념사업위원회
백일송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픈해저 기념사업회 부회장님도 여러 모셨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고 우리 김병원 유토학교 교장선생님 예 대표 제가 지금 반갑습니다. 디렉터 유토학교 다른 분 좀 죄송합니다. 이름